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사실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압도적 1위로 달리고 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배신의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네, 이 배신의 정치, 이게 좀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배신이죠. 배신의 프레임을 네. 그 2016년 총선이 네. 결국 유승민이라는 그 한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뭐 원한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유승민 하나 죽이려고 2016년에 그 자유한국당 공천을 완전히 다 엉망이 돼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해 보면 2015년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들이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곧 이어서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배신의 프레임을 걸었죠. 그리고 결국 그 연장선상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총선 앞둔 그 공천 과정이 엉망진창이 됐고 결국 그러저러저러해서 정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네. 시해당했다 뭐 이런 것도 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첩첩이 겹치면서 네. 뭐 박근혜는 뭐 배신당하고 뭐 이런 뭐 좀 핍박받는 네. 그 뭐 유신 공주라는 뭐 한쪽에는 공격하지만은 네네. 그런 좀 애잔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게 배신의 그 정치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지금 배신의 정치라고 배신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겠다고 달려든다는 게 이게 정말 뭐 합당한 것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 어떻게 보면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18년 이후에 79년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시해단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청와대. 그로부터 정확히 18년 동안 박근혜 당시 전 영예는 그야말로 은둔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은둔의 생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유신만이 살 길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속속 자기한테 등을 돌리고 또 박정희 시대 유신이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는 아버지가 중앙정보부장에게 시해당했고 또 아버지 이후에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고관 대작 하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시대를 부정하는 부분을 놓고 배신 프레임에 갇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요 한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풀이고 그 시절에 굉장히 봐야죠. 협소하게 우리 그렇죠. 한국 근대사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루었던 근대화의 성취는 성취로서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깊이 반성해야죠. 깊이 반성했을 뿐더러 네. 우리가 1987년 체제로 전환하면서 네.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모택동의 공과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평가했듯이 07과삼이죠. 뭐 저는 08과2 정도 해도 박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개인이 바라본 한국 현대사를 네. 아버지에 대한 배신의 역사라 유신의 종말이라는 것은 민주화로 가기 위한 어떤 진통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거를 개인사만 집착을 해가지고 김재규가 뭐 나를 배신했고 아버지를 뭐 다 부정하고 그건 아닌 것이 그거를 자꾸 개인의 주관과 편견으로 세상을 보는 건데 지금 대통령이 그 뭐 황교안이 배신 얘기를 하는 그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다 배신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아요. 맞아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는 것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런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니까 오죽 잘하겠느냐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다 저버린 거죠. 그런 믿음을 갖다 알고 봤더니 4년 2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보면은 그냥
내가 보면 주변을 갖다 관리 못해서 경계 담장을 낮추고 최순실 같은 자들이 바로하게 놔두었다. 그때 그 유명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는가? 네. 그때도 보면 분명히 자기 국민들에게 정말 잘못됐다는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들은 거기에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허탈함, 배신감을 느꼈고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옥중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중에 갇힌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1년 8개월, 1년 9개월 동안 자신을 찍어주었던 51.6% 더 그 이상의 국민들이 마치 사냥터의 토끼 마냥 그 사냥개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쏠려다니고 그야말로 막 도륙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했나요? 탄핵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을 때 단 한마디 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탄핵으로 몰려가고 헌재로 가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태극기 들고 지금 뭐 추운 날에도 토요일마다 나와 계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도 없고 거짓 뉴스들이 산더미 같은 쓰나미 같은 거짓 뉴스들이 몰려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허물어뜨려 떨어지고 그 쓰나미 같은 거짓 뉴스에 맞서 싸워야 될 책임도 정치인 박근혜에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한마디 안 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죠. 왜 정윤의 이야기 무슨 얘기 나오고 할 때 나서가지고서 고소고발하고 당당하게 싸우고 했어야지. 그 불쌍한 우리 박 대통령을 가짜 뉴스들이 다 파묻어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에 한 면만을 보내. 저는 가짜 뉴스가 크게 작동을 했죠. 작동했으면 작동했어요. 그거 맞서 싸워야죠. 맞서 싸워야지. 가짜 뉴스라고. 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을 배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측근들 다 지금 감옥 갔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국정원장, 장관, 차관했던 사람들 다 감옥 가고 뭐 무슨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에서 가는 와중에 구족을 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박정희 시대 이승만까지 안 가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명박, 박근혜 시대 10년 가까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뭐 적폐로 구악으로 몰려가면서 지금 삼족을 멸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다운 면모를 가지고서 이건 내 책임이다. 부하들한테 책임 묻지 마라.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나온 첫 번째가 황교안. 그래서 지금 진짜 그 탄핵 국면에서도 저는 또 이 태극기 들고 나오는 분들이 좀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탄핵으로 한 국회 탄핵 표결을 하는 와중에 네. 뭐 4.6당론 뭐 하야하고 뭐 가자 뭐 이렇게 뭐 수습이 되는 그런 국면이 반짝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자, 탄핵 가지 말고 탄핵을 표결을 하러 안 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3분의 1 했는데 그때 아니다. 이 여자가 내년 4월에 2017년 이제 2016년 16년 개월 말에. 얘기죠. 이제 12월 9일 날 국회 표결이 있었으니까 하는데 아니다. 이 여자가 내년 4월까지 대통령직에 있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목을 지금 당장 쳐야자고 했던 사람 뭐 탄핵 몇 적 할 때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이학재. 이 사람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사무총장.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돌로 저 여인을 쳐 죽이자 그러더라도 가로막으면서 그건 아니다. 나는 이거 반대한다고 몸으로 막았어야 될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거 안 된다고 앞장서 가지고 탈당하고 나와가지고 이상한 당 만들고 해서 목을 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에요. 김재규와 박정희 관계만큼 가까웠던 사람들이 왜 등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하고 해야지. 그거를 자 3명 중에 1명만 했다면 몰라. 아니 그렇게 측근에서 비서실장을 몰렸던 사람들을 했는데 이걸 배신의 정치다라고 규정짓고 타기해서 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국가 지도자가 그래 자기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서 목을 치자고 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거죠. 우리가 통상 보면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습니까? 네. 수원수고하겠습니까? 옛말에도 보면은 무릇 지사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칠 그런
지사 선비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게 지사의 잘못입니까? 주군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저 요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만나는 게 유영 한 사람이라 그래요. 네. 다른 사람도 오지 못하고. 자, 이건 에피소드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까지 원로 그룹으로 살을 버리고 헌신해 주고 도와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7인회. 김용환 비롯한 7인회. 7인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가지고 커피 한 잔 대접을 안 했더니 그 사람들을. 알죠. 자, 대통령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리니까 자기를 그렇게 정성껏 평생을 거쳐서 도와줬던 원로들을 그렇게 냉대하는 게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게 배신이죠. 김용환 전 재무장관이 처음 만나가지고서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그 무렵에 이런 경제 정책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 좋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더니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 장관님 이러려고 저 그동안 더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김용환 장관이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실어증까지 걸리고 지금 뭐 입도 돌아가고 뭐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 자기를 도와줬던 원로들을 이렇게 다 내치고 커피 한 잔 대접 안 하고 그 중에 어떤 분은 큰 언론사의 그야말로 실질적인 CEO로서 그 자리에 있다가 아예 안병훈 사장이라고 그래요. 안병훈 다 7인회 다 알만한 사람. 조선일보 그 안병훈 부사장이 그 2007년 경선할 때 자기 거 다 버리고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돕겠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자리 다 버리고 가서 경선 선대위원장 했는데 이 양반 무슨 뭐 박근혜 4년 동안에 어디 조그만 어느 나라 한직에 뭐 대사를 뭐 준 적이 있습니까? 어느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옥에 있는 참 그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뭐 모질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함께 끝나가는 이 배신과 뭐 이런 그 프레임 이제 그분도 벗어나고 쉬고 예. 사람들도 좀 만나고 왜 감옥에서 가족들도 안 만나고 그 유영아 만나고 지금 그 토요일 날 추운 벌판에 나가고 있는 분들은 박 대통령이 뭐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곧 내줄 거라고 그러는데 뭐 그럼 첫 나온 메시지가 그래 또 배신의 정식 심판해달니까 또 배신의 정신 심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심판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황교안을 갖다 옹호할 생각도 뭐 쉴드 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화병적인 모습에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상징되고 있는 우리 산업화 세력, 근대화 세력들이 또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좀 이 수습이 안 되고 예. 이 지금 보수가 지금 뭐 박정희 시대의 유산, 근대화 산업화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치적 자산들을 지금 숟가락 하나, 밥 숟가락 하나, 뭐 젓가락 하나까지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정치적 유산을 다 날려버린 게 우리 진영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유산 다 날리고 그나마 보면 그나마 보수 우파의 자유한국당 그동안 거의 파멸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기신기신 해갖고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한 30% 육박하니까 또 이렇게 보면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옥중에서 메시지 보내갖고 사실상 보면 황교안을 갖다가 배신의 정치를 갖다가 심판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내부에서 뭐 내용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나마 조금 기사회생에 기미를 보이던 보수우파 완전히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좁은 은원 관계를 떠나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